부동산이냐 나라냐 양자택일해라. 자, 수도권 조금 하향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 50% 하락을 앞두고 있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9월의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물론 10월의 거래량은 지금 45% 정도 진행 중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그게 9월이 진짜 심상치가 않다. 빈돌 대출 쪼인다고 했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수도권은 쪼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흐름, 이 흐름 속에서 주담대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해 나갔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총 대출액이 2020년, 물론 특례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20년, 21년, 22년까지 없었어요. 그래도 정책자금 대출은 40조 정도 그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은행의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도 엄청나던 시절이 있었죠. 네, 2020년 무자비하게 폭등하던 시절, 총 대출액이 140조 정도. 점차 감소하면서 이제 빚을 줄여 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요. 집값 띄우기에 다시 혈안이 되었죠. 네,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작으로 신생아 특례, 내년에는 무엇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대출 총 한도액을 85조로 묶어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특례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55조가 언론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 역대 가장 적은 수준, 역대가 아니죠. 근래 들어서 좀 적었던 수준이었던 2022년 정도 수준의 대출액 수준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2025년은 2022년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21년과 24년의 느낌이 비슷하다,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 제목을 그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년과 25년도의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국은 선택해야 한다. 요 원달러 환율 그 토론 게시판에 있는 글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래 들어서 1,300원, 1010원 수준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오늘은 1,390원도 찍었었습니다. 야, 이건 연중 최고 수준의 원달러 환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 장관님께서, 경제부 총리님께서 1,400원이 뉴노멀이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더 치솟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나라냐 아니면 집값이냐,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집값을 잡지 않았다. 어제 5배, 10배 오르는 이런 현상 말씀드렸을 거고요. 결국은 정치인들의 표 때문이었다. 물가 오름세를 방치하고 환율을 포기해버렸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심상치 않게 되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죠. 20%, 30% 이런 금리를 보게 되죠. 나라는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해졌고, 그나마 집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은 집값이 따라올라 그 손해를 어느 정도 상쇄시켰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기댈 곳이 더욱더 없어지고 더욱더 가난해졌다. 그래서 여기 어제 밸런스에 대해서 중요성, 요 글의 취지와 비슷한 내용의 제가 글을 어제 올렸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가져가 봤습니다. 자, 밸런스. 자, 쿠팡알리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뒷부분 좀 4만 개, 매도 물량 다시 4만 개를 기록했고요. 전세 물량, 월세 물량 각각 7,000개대씩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는 지금 45%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9월의 거래량 굉장했다. 아니 10월의 거래량 사실 굉장했다. 근데 요 하루 1일씩 요 늘어나는 텐션이 50건, 60건, 70건, 그게 점점 조금 약간 둔화되는 느낌? 약간 둔화되는 느낌. 오늘 거래량 61건. 아무튼 다음 달의 거래량은 그래도 한 435건 정도의 흐름, 네, 요 정도의 흐름으로 예측을 하면은 그래도 2,000건 언더의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연초 수준만큼 내려와 있고요. 쌍봉이냐 삼봉이냐, 고가 아파트 거래 45%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150건은 돌파해 있는 상태, 영삐리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추세를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실거래 가격 살펴볼게요. 오늘 비교적 거래량이 적은 날이었고요. 특이할 만한 거래가 있나요? 버머라운 프라이빗
고점 대비 34%. 밑에 저점 대비 반등률도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월성 월드 메리디앙 8억, 버머라운 프라이빗 7억 8천, 고점 대비 38%. 저층인 걸 감안해 보면 그래도 30%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힐스테이트 황금 애플의 신고가 대단해요. 청라 언더역 사원 포레스트 신고가 대단해요. 자, 한 1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고층과 저층의 차이. 주성복합 이게 생각보다 가리는 것들이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반월당역 사원 포레스트 5억 6천. 사실 여기가 입지 깡패 아닙니까? 뭐 교통, 월성 3정, 뭐 학군 이전 이슈는 있지만 거의 선반영은 아닐까? 뭐 거기에서 과거에 뭐 5억 초중반대에 머무르던 것이 5억 중후반대에 거래 가격이 이뤄지는 것이 한 10% 정도 반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상인 이편항 얘가 생각보다 약세죠. 예, 상인 쪽 상인 내거리 쪽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힘이 덜한 모습. 38평형 가격이 5억 5천입니다. 이 상인 이편항 바로 옆쪽에 있는 것이 월성 이편항이죠. 월성 이편항. 월성 이편항 가격이 국평 가격이 이 정도 나오죠. 상인동이 한창 번성하던 그 시절에는 상인 1편항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상권도 옮겨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뒤바뀐 느낌. 대구의 오페라 W 5억 3천. 뭐 이게 뱃머리의 수준이라고 하면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가격 5억대, 4억대 거래가 요즘 근래 들어서 좀 눈에 많이 띄고요. 나머지 평당 1,000만 원대. 아니면 이 말이 평당 1,000만 원대지 그 7년 8년 그 전에 가격 아닙니까? 지금 24년이니까 2016년 막 이럴 때 가격을 나타내니까 8년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좀 괜찮다 대구에서 좀 괜찮다 하는 이런 것들은 한 10년 전 대비 한 40% 정도 오른 그런 정도. 약간 특이할 만한 점은 야 이 아파트 값이 전세 값보다 못해. 전세값이 아니고 아파트 값이 빌라 값보다 못해. 요런 느낌이 드는 곳들이 살짝 있는데요. 요쪽 거래가 조금 더 약간 뭐 오늘만 줄어들었는지 약간 줄어들고 오히려 3, 4, 5억대 아파트의 거래가 조금 더 많이 눈에 띄는 하루였네요. 자, 뒷부분 전세 대구도 아까 서울도 보셨다시피 전월세 비중이 떨어진다. 물론 월세도 약간 거래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지만 전세 거래가 더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좀 한 20% 신고되면 월세 거래는 고만고만 유지하고 있는데 전세 거래가 맞죠. 이게 해봐야 나중에 올라가면 한 1350건대. 확실히 이쪽이 좀 뭔가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다시 10월 들어서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시청 감사합니다.